고작 달걀 노른자 반개로 혈당이 안정됩니다. 건강정보.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살짝 비집고 들어오고 따뜻한 주전자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식탁 위에는 잘 삶아진 달걀 한 알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작은 접시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달걀 전체가 아니라 그 속에 반쪽 노른자입니다. 노란빛이 은은하게 번지며 마치 작지만 강한 힘을 품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노른자는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피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와 임상 경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적정량, 즉 하루 반개 정도의 노른자는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당 조절의 핵심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만 먹으면, 예를 들어 흰빵이나 쌀밥만 먹었을 때 혈당은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더해지면 소화 속도가 늦춰지고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노른자 속에는 이 역할을 해줄 영양소가 알맞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아침부터 인슐린이 놀라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반개의 노른자는 바로 그 부드러운 시작을 돕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충분히 인슐린이 천천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덜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간에서 지방 대해사를 돕고 동시에 혈당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 아침부터 뇌와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도록 합니다. 달걀 노른자 반개, 그 작고 소박한 시작이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작은 접시 하나를 더 올려놓는 건 어떨까요? 반개의 노른자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노른자 속에 숨겨진 영양소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노른자를 반으로 갈라 그 단면을 들여다보면 진한 황금빛 속에 꽉 찬 영양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른자를 콜레스테롤 덩어리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실제로 노른자는 혈당 안정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여러 성분의 보고입니다. 먼저 단백질입니다. 달걀 전체 단백질의 약 절반은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합니다. 둘째, 건강한 지방입니다. 노른자 속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며 이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셋째, 레시틴과 콜린입니다.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일종으로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간에서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인슐린 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콜린은 뇌 건강과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혈당 조절에도 간접적인 기여를 합니다. 넷째,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은 혈당 조절 호르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노른자의 아연 함량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인슐린 합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성분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있습니다. 보통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두 성분은 사실 혈관과 췌장의 세포를 보호해 혈당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노른자 반개 속에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까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작은 완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정량입니다.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루 반개는 영양과 안전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양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영양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반응을 완화하는지 그 작용 원리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조절의 핵심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와 인슐린 반응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침에 빵, 떡, 흰쌀밥처럼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려고 하고 이후에는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피로감과 공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노른자 속 단백질과 지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위 배출을 지연시켜 소화 속도를 늦추고 단백질은 인크레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인슐린이 보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져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는 노른자 속 콜린이 간에서의 포도당 생산을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간은 우리가 먹지 않아도 혈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이 과도하면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집니다. 콜린은 이 과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합니다. 혈당이 오를 때 필요한 만큼만 인슐린이 분비되게 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양이 나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혈당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상 경험상 하루 반 개 정도의 노른자는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 효과를 보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당은 급하게 올렸다 내리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완만한 언덕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노른자는 그 언덕길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60세 이후에 왜 혈당 변화가 더 잦아지는지 나이와 관련된 인슐린 민감성 저하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혈당이 더 쉽게 오르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떡이나 밥 많이 먹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금방 졸려요 라는 말씀을 환자분들께 자주 듣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몸속에서 여러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슐린 민감성 저하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세포 표면에 인슐린 수용체가 예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돼도 포도당이 원활히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혈당이 높아집니다. 둘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로 근육량이 매년 평균 1% 이상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면 포도당을 받아들일 저장 창고가 줄어드는 셈이죠. 셋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근육 유지와 대사 속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감소는 혈당 관리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 분비량이 줄어 음식의 소화와 흡수 속도가 예측과 다르게 변합니다. 어떤 음식은 오히려 더 빨리 흡수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이 들어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른자 반개 같은 소량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공급원은 아침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식단의 양보다 구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반개의 노른자라도 그 구성이 혈당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아침 식사에 노른자 반개를 더한 뒤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68세 여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은 박모 씨. 평소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05이
이 민제비교라 DL로 경계 수준을 오가고 있었고 아침 식사 후에는 종종 졸리고 무기력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메뉴를 여쭈어 보니 흰 쌀밥과 김치, 가끔 빵과 잼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단에 아주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에 삶은 달걀, 노른자 반개를 추가해보세요. 박 씨는 처음에 웃으며 그게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는 특별한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3주째가 되자 아침 식사 후 졸음이 줄었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더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아침 식후 혈당을 재보니 이전보다 평균 15, 20mg DL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침의 흡수 속도가 빠른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대신 노른자 속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반응을 완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박 씨의 경우 혈당뿐 아니라 기분 변동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불안감이나 짜증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혈당 변동이 줄어든 덕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박 씨처럼 아침 혈당 변동이 큰 분들에겐 이런 소소한 식단 조정이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반개의 노른자를 작은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립니다. 그 작은 접시가 이제는 건강한 하루의 출발 신호가 되었죠. 다음으로 달걀 노른자와 흰자의 영양과 기능 차이를 비교해보고 각각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달걀은 단순해 보이지만 노른자와 흰자의 영양 구성이 꽤 다릅니다. 흰자는 거의 순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 함량은 매우 적습니다. 반면 노른자는 단백질과 함께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흰자는 저지방 고단백이어서 칼로리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때 좋습니다. 하지만 혈당 안정면에서 보면 흰자만 먹을 때는 지방이 거의 없어 위 배출 속도를 충분히 늦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는 훌륭하지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와 함께할 때 혈당 완화 효과는 노른자에 비해 떨어집니다. 노른자는 단백질 필수 건강한 지방 조합이 강점입니다. 지방이 위 배출을 늦추고 단백질이 인크레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인슐린 반응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D, 비군, 아연, 콜린 등이 더해져 대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노른자에 함유된 레시틴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조절해 혈중 지질 수치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과거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노른자가 기피되었지만 최근 연구는 적정 섭취 시 심혈관 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흰자는 근육을 위한 연료, 노른자는 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위한 영양소 창고입니다. 혈당 안정에는 이 둘이 함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특히 아침에는 노른자 소량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거나 특정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개라는 기준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왜 반개가 적정선인지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반개일까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은 좋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죠. 하지만 영양과 대사 균형에는 적정선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한 개에는 약 18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300mg 이하이므로 한 개를 먹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 다해사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개 정도로 조절하면 안전성과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른자는 열량이 흰자보다 높습니다. 한 개당 약 60kcal인데 반개면 30kcal 정도로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 식사에 추가해도 칼로리 과잉이 되지 않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노른자 속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 흡수 효율이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많이 먹는다고 해서 흡수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화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반 개 정도는 위와 장이 편안히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과다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위험,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소화 불량, 지방 함량이 높아 담낭이나 소화기관이 약한 분은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음, 열량 과잉, 다른 음식과 함께 누적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 개는 소량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은 충분합니다. 적당한 양을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과식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노른자를 어떤 시간에 먹어야 좋고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 효과가 더 커지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른자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안정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직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밤새 단식 상태였던 몸과 뇌가 필요한 영양소를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먹는다면 노른자 속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혈당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아침 공복에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섭취하면 이후에 먹는 탄수화물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포스트프란디얼 글루코스 스파이크 완화 효과라고 하는데 노른자 반 개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통곡물 빵, 복합 탄수화물이라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채소 샐러드, 식이섬유가 많아 탄수화물 흡수를 더 늦춰줍니다. 견과류, 호두나 아몬드, 몇 알을 곁들이면 불포화 지방이 추가되어 혈당 완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비타민C 풍부한 과일, 오렌지, 키위 등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 식사 시작 전에 노른자를 먼저 한 입 드세요. 그 다음에 채소나 통곡물,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과일이나 작은 간식을 곁들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혈당 급상승이 확실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보다는 아침 오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섭취하면 수면 중 소화 부담이 커지고 일부 사람들은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른자 반 개와 함께하면 혈당 안정에 더 큰 시너지를 내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른자 반 개 습관만으로도 아침 혈당 변화를 줄일 수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하길 권합니다. 첫째, 아침 운동입니다. 아침 식사 후 샨지체 2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최고치에 오르기 전에 근육이 포도당을 바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식사 직후에 가벼운 활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24시간 동안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혈액 속 당 농도를 직접 낮추진 않지만 혈액의 점도를 줄이고 신장 기능을 도와 과잉당을 더 잘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소화에도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오르죠. 명상, 호흡 운동, 좋아하는 음악 감상처럼 간단한 스트레스 완화 방법을 일상에 포함시키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른자 반 개는 이 3가지 습관과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노른자를 먹고 아침 산책을 하면 혈당 완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수분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스트레스 관리와 병행하면 전반적인 대사 건강이 향상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씨앗이고 생활 습관은 햇볕과 물입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싹이 잘 자라고 오래 갑니다. 다음으로 노른자의 영양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보관법과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른자의 영양을 최대한 살리려면 보관과 조리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보관하거나 과도하게 조리하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지방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첫째, 보관법입니다. 껍질째 보관하는 경우 냉장고에 14주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껍질이 깨진 달걀은 바로 사용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2일 내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달걀 껍질은 미세한 기공이 있어 냄새를 흡수하므로 냉장고 안에서는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 옆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째, 조리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완숙보다 반숙입니다. 완숙으로 삶으면 일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열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숙 상태에서는 영양 손실이 적고 소화 흡수도 원활합니다. 또 기름에 오래 볶거나 튀기면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산화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생 관리입니다. 날달걀 섭취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날로 먹기보다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달걀은 값싸고 좋은 식품이지만 대충 다뤄선 안 됩니다. 좋은 재료를 올바르게 먹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다음으로 노른자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 그리고 혈당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겠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오해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서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음식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되며 섭취량이 늘어나면 간에서 합성량을 조절하는 보상 기전이 작동합니다. 하루 반 개 정도의 노른자는 대부분 사람에게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노른자는 혈당에 나쁘다는 말입니다. 노른자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혈당 지수 GI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 소화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설탕이나 기름이 많이 들어간 요리, 마요네즈, 크림소스로 섭취하면 그 효과가 상쇄됩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는 노른자 속에 레시틴과 콜린이 간 건강을 지켜 간에서 당 대사를 원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간 기능이 좋아야 혈당 조절 능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분들은 노른자는 살이 찐다고 믿습니다. 물론 열량은 흰자보다 높지만 반 개 정도의 노른자는 약 30kcal로 체중 증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높여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른자는 적정량을 먹으면 혈당과 혈관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식품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이지 먹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부엌 창문을 스치며 들어옵니다. 식탁 위에는 오늘도 반으로 잘린 삶은 달걀, 노란빛이 고운 노른자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습관을 시작했을 때는 이 작은 반쪽이 무슨 차이를 만들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노른자 반 개, 그 소박한 행동이 사실은 혈당 곡선에 부드러운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급격한 졸음이 줄었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며 마음속의 불안감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아침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체력과 기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집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이렇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지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완화와 자기 효능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스스로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진료실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 원리를 몸소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심쩍어 하던 분들이 몇 달 후 이제 아침 노른자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합니다. 그 웃음 속에는 단순한 식습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반 개의 노른자를 식탁에 올리는 순간 내년 이맘때의 혈당과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